여러분, 살아오시는 동안 참 커피 많이 마셨죠? 그런데 커피에 대한 상식을 알고 마시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시는 대표적인 8가지 커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커피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마시는 커피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는 이런 커피 같은 삶을 살았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째, 드립 커피입니다. 드립 커피는 1908년 독일의 주부 멜리타 벤츠 여사가 아들의 공책 종이로 필터를 만든 것이 그 시작입니다. 당시 커피는 찌꺼기가 입에 들어오는 게 당연했는데요. 멜리타 여사는 그게 싫어서 직접 필터를 개발했습니다. 특허를 내고 회사를 차렸는데 지금도 멜리타는 세계 최대 커피 필터 브랜드입니다. 드립 커피는 급하게 서두를 수가 없습니다. 드립 커피의 물 온도는 88도에서 93도가 적당합니다. 끓는 물을 바로 부으면 커피가 타서 쓴맛이 강해지고 너무 식으면 커피의 맛 성분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주전자를 높이 들어 천천히 원을 그리며 붓는 것이 핵심입니다. 드립 커피는 서두르면 잔맛이 나고 기다리면 꽃향이 납니다. 커피 전문가들은 이 과정을 블루밍이라고 합니다. 처음 물을 조금 부으면 커피 가루가 부풀어 오르는데 이것이 신선한 커피의 증거입니다. 물을 천천히 붓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에스프레소가 30초 만에 빠르게 커피를 뽑는다면 드립 커피는 3분 이상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비로소 깊고 은은한 향이 올라옵니다. 빨리 가는 사람보다 천천히 자기 속도로 가는 사람이 결국 더 실속이 있습니다. 당신이 드립 커피를 즐긴다는 것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여유 있게 쉬는 법을 배웠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에스프레소입니다. 1902년 이탈리아 밀라노의 루이지 베제라가 특허를 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쉬는 시간을 줄이려고 만든 겁니다. 에스프레소는 이탈리아어로 빠르게라는 뜻입니다. 딱 30ml, 25초 내지 30초 안에 구기압의 강한 압력으로 추출합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커피의 모든 맛의 성분이 압축됩니다. 카페에서 파는 아메리카노, 라떼, 카푸치노 이 모든 커피가 에스프레소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커피 위에 황금빛 거품 크레마가 뜨는데 이게 신선한 에스프레소의 증거입니다. 크레마가 선명하고 두껍게 올라올수록 잘 뽑은 에스프레소입니다. 에스프레소의 품질은 원두의 분쇄, 물 온도, 압력 그리고 바리스타의 숙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에스프레소를 서서 마십니다. 카운터에 서서 한 모금에 털어넣고 나가는 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앉아서 천천히 마시면 오히려 이상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카페에서는 서서 마시면 가격이 더 쌉니다. 에스프레소는 딱 한 모금입니다. 30ml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마시죠. 그런데 그 한 모금이 강하게 오래 남습니다. 이렇듯 짧고 강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바로 에스프레소와 같은 인생입니다. 세 번째, 아메리카노입니다.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에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미군들은 에스프레소가 너무 쓰고 강하니까 뜨거운 물을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탈리아 사람들은 저게 무슨 커피냐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아메리카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커피가 되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만들 때 물을 먼저 넣느냐, 에스프레소를 먼저 넣느냐로 맛이 달라집니다. 물 위에 에스프레소를 붓는 방식, 즉 롱블랙은 크레마가 살아있어 향이 진하고, 에스프레소 위에 물을 붓는 방식, 즉 아메리카노는 좀 더 부드럽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화려하게 성공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쓴 걸 알면서도 내 방식으로 희석해서 마시는 것처럼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실에 적응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것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커피, 바로 아메리카노와 같은 인생입니다. 넷째, 카페라떼입니다. 라떼는 이탈리아어로 그냥 우유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카페에서 카페라떼 주세요 하면 정말 우유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카페의 라떼, 즉 커피와 우유라고 해야 합니다. 지금의 카페라떼 문화는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됐습니다. 스타벅스가 이 문화를 전 세계로 퍼뜨렸죠. 우유를 60 내지 65도로 스팀을 내어 넣는데 이 온도가 핵심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우유 단백질이 변해서 쓴맛이 나고 적당한 온도일 때 가장 달고 부드럽습니다. 요즘 카페에서 하트나 나뭇잎 모양을 그리는 라떼 아트는 1980년대 미국의 바리스타였던 데이비드 슐머가 처음 선보였습니다. 우유 거품의 농도와 붓는 속도, 각도가 모두 맞아야 완성되는 기술입니다. 라떼에 들어가는 우유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350ml의 라떼 한 잔 기준으로 에스프레소는 30ml, 나머지 320ml가 전부 우유입니다. 즉 커피보다 우유가 10배 넘게 들어가는 셈이죠. 그러니 라떼는 커피라기보다 우유에 커피 향을 더한 음료에 가깝습니다. 에스프레소에 따뜻한 우유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강하고 쓴맛이 순식간에 부드럽고 달콤해집니다. 그래서 혼자보다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한 분들, 그분들의 인생이 바로 라떼와 같은 인생입니다. 다섯 번째는 카푸치노입니다. 카푸치노의 이름은 18세기 이탈리아의 카푸친 수도원에서 왔습니다. 카푸친 수도사들이 입는 갈색 수도복의 색깔이 에스프레소에 우유 거품을 얹었을 때의 색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카푸치노는 오전 11시 이전에만 마시는 커피입니다. 점심 이후에 카푸치노를 주문하면 이탈리아 현지인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우유가 들어간 커피는 아침에나 마시는 것이라는 문화적 믿음 때문입니다. 카푸치노 위에 올라가는 우유 거품은 온도가 생명입니다. 65도가 넘으면 거품이 꺼지고 맛이 변합니다. 바리스타들은 이 거품을 마이크로폼이라고 부르는데 비단결처럼 고운 거품이 되어야 합니다. 카푸치노에 계피가루를 뿌리는 것은 오스트리아와 독일 문화에서 온 것으로 정통 이탈리아식은 계피가루 없이 그냥 마십니다. 카푸치노의 비율은 철저합니다. 강한 에스프레소, 부드러운 우유, 가벼운 거품. 이 세 가지가 정확히 1대1대1의 비율로 만나야 비로소 카푸치노가 됩니다. 라떼는 우유가 많아 부드럽고 에스프레소는 커피만 있어 강합니다. 카푸치노는 라떼와 에스프레소 그 사이 딱 중간입니다. 강함과 부드러움, 그리고 거품이 있듯이 약간의 여유.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비로소 가장 멋있고 여유로운 인생이 됩니다. 강할 때 강하고 부드러울 때 부드럽고 그리고 가끔은 거품처럼 가볍게 웃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카푸치노를 드시는 분들은 삶의 균형을 아는 분들입니다. 여섯 번째, 콜드브루입니다. 콜드브루의 원조는 17세기 일본 교토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선원들이 뜨거운 불 없이도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냉수에 오랫동안 우려내는 방법을 고안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즈다시 커피라고 부릅니다. 냉수로 최소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추출합니다. 열이 가해지지 않으니 산미가 줄고 단맛과 깊은 바디감이 살아납니다. 카페인 함량은 일반 드립 커피보다 1.5 내지 2배 높습니다. 콜드브루는 냉장 보관하면 최대 15일간 맛이 유지됩니다. 추출 후 30분만 지나도 맛이 변하기 시작하는 뜨거운 커피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커피입니다. 콜드브루는 빠르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최소 12시간, 길게는 하루를 꼬박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긴 시간을 견뎌야만 비로소 깊고 묵직한 맛이 납니다. 이와 같이 긴 시간을 견디면서 내공이 깊어지신 분이라면
콜드브루와 같은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7번째로 터키 커피입니다. 1555년 세계 최초의 커피하우스인 카베아네가 오스만 제국 이스탄불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인, 철학자, 시인, 그리고 예술가들이 모여 각자의 지식과 철학을 토론하는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술탄이 이 카베아네를 불온한 집회 장소라며 여러 번 폐쇄 명령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터키 커피를 다 마신 뒤 잔을 뒤집어 가루 모양으로 점을 치는 타세오그래피 문화가 있습니다. 잔 바닥에 남은 가루의 모양을 보고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읽는 것입니다. 터키에서는 지금도 이 문화가 살아있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돼 있습니다. 커피의 원산지는 에티오피아지만 커피 문화를 꽃피운 곳은 터키였습니다. 15, 16세기 오스만 제국을 통해 유럽 전역으로 이 커피가 퍼져나갔습니다. 터키 커피는 필터 없이 커피 가루를 물과 함께 끓입니다. 그래서 다 마시고 나면 잔 바닥에 가루가 그대로 남습니다. 마시는 방법도 특별하여 절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조금씩 마십니다.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시면 가루가 입에 들어오기 때문에 마지막은 남기는 것이 예절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삶의 흔적을 남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터키 커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로 믹스커피입니다. 1976년 한국 동서식품이 세계 최초로 커피, 설탕, 프리마가 한 봉지에 들어간 믹스커피를 개발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당시 인스턴트 커피 한 봉지가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사치였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하루에 약 2,500만 봉이 팔린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가 약 4,500만 명이니 대략 성인 2명 중 1명이 매일 믹스커피를 마신다는 뜻입니다. 외국에서는 한국 믹스커피가 K커피라는 이름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믹스커피에 들어가는 프리마는 우유가 아닙니다. 식물성 크리머인데 커피색을 하얗게 만들고 부드러운 맛을 내기 위한 재료입니다. 그럼에도 믹스커피 특유의 그 달달하고 부드러운 맛은 세계 어디서도 흉내낼 수 없는 한국만의 맛입니다. 세상에 믹스커피보다 빠르고 따뜻하고 달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카페에서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다가도 갑자기 믹스커피 생각이 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평범한 행복을 찾는 사람들, 바로 믹스커피 같은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드립커피처럼 천천히 깊게 살아오신 분, 에스프레소처럼 짧고 강하게 살아오신 분, 아메리카노처럼 쓰디쓴 현실을 희석해서 버텨오신 분, 라떼처럼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부드럽게 살아오신 분, 카푸치노처럼 삶의 균형을 아시는 분, 콜드브루처럼 긴 시간을 견디어 내공이 깊어지신 분, 터키커피처럼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신 분, 그리고 믹스커피처럼 소박하지만 진심으로 행복하셨던 분. 그 모든 커피가 사연이 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분의 인생도 녹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잠깐 눈을 감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앞에 커피가 있다면 한 모금 드십시오. 그 맛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맛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